기괴한 그 방송 얘기입니다. 논이네요. 저쪽 철조망에 있는 거 보니까, 철책선 있는 거 보니까 휴전선 인근 같고요. 최근 북한이 대선을 앞둔 미국 보란 듯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창한 도발 말고도 이렇게 휴전선 인근에선 기괴한 소음의 확성기를 연일 틀어대고 있습니다. 여기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물론이고 추석 연휴를 맞아서 고향을 찾은 이들도 지금 이 이른바 대남 방송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2016년, 그러니까 8년 전 보통의 대남 방송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으신 그대로요. 이게 8년 전 12월 겨울인데 휴전선 인근, 강화군 인근에 울려 퍼지는 북한이 자랑하는 여러 노동가요들을 실제로 저렇게 남쪽으로 들려주는 정도의 보통, 이게 대남 방송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볼 이 오늘 오후에 들린 대남 방송인데요. 확실히 8년 전 저때 음성과 목소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 대남 방송 듣고 시청자 여러분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군 당국은 사이렌에 북장구 소리가 섞였다고도 하고 퇴를 깎고 긁는 소리라고도 하고. 송영훈 대변인, 저 인근 주민들이 진짜 못 살겠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강화도 주민들께서 굉장히 황당하면서도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런 반응을 의도하는 것이 지금 북한의 목적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통상적인 어떤 대남 선전 방송을 해봤자 대한민국에 미치는 효과가 전혀 없고, 반면에 저런 쓰레기 풍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저런 쓰레기 소음으로 공격을 하면 예. 당장 전방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적으로 힘들어하시고 피해를 호소하시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남남 갈등이 유발되도록 하는 것이 북한의 목적인 것으로 보여요. 예. 일단 그런 북한의 전략적 의도가 엿보이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이것을 어떤 남남 갈등에 휘말리는 방향으로 대처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저 강화도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좀 피해 보상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 기괴한 소음이 섞인 대남 확성기가 한 석 달 전부터 휴전선 인근 이 한강 하류, 임진강, 예성강에 합쳐지는 강화도, 여기는 산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직통으로 그 대남 방송 틀면 인근 주민들에게 바로 들리거든요. 성춘 부의장님. 이게 이분들이 얘기하길 석 달 전부터 저런 기괴한 소리가 들렸고, 오물풍선은 사실은 부양하고 특정 부분에 떨어지면 문제가 있는데 주민들 혹은 귀성길에 나온 시민들, 주민들까지 저렇게 집단으로 저 소리가 들으면 인근에서 쉽게 거주할 수가 없다라는 볼멘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저렇게 대남 소음을 내보내는 것이 북한 체제에 오히려 초조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싶은데요. 오물풍선을 날리는 것도, 저렇게 대남 방송이 이제 방송이 아니라 소음으로 변한 것도, 우리는 대북 확성기를 통해 어떤 걸 보냅니까? 우리 남한만의 그 우수한 문화를 알리고 또 일기예보도 전해주고 이런 것들을 보내는데, 저들은 체제적으로 우리한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요즘 미사일, 기존에 날리던 미사일 도발이라든지 예. 지금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북한 체제가 본인들의 지금 내부적인 이런 위험성, 이런 것들을, 초조함들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저는 다만 정부에서 지금 오물풍선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 아니냐. 예. 대한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소음에 대해서 주민들이 계속 불편함을 겪고 감수하고 있는데, 좀 불안감을 떨면서도 감수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이걸 어떻게 할지, 남남 갈등으로 이어지자는 게 아니라 예.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이제 좀 내놓고 대안을 한번 시도해볼 지금 좀 단계가 왔다. 계속해서 주민들이 피해만 겪는 것이 아니라 이런 쪽으로도 대응을 해보고 다양한 좀 대응 방안들을 내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막 TV나 유튜브 켜신 분들 내 귀에 갑자기 노이즈가 들리는데 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아니에요. 저 장면
오늘 오후입니다. 다름 아닌 과거도 아니고 오늘 오후에 휴전선 인근 강화군 송해면에 위치한 그냥 평범한 논 접경 지역에서 들렸던 얘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송영훈 대변인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성춘 부장께서는 이제 뭐 야당 입장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반도 긴장을 좀 경색 위기를 좀 완화시켜야 이런 것도 안 하지 않냐. 근데 보면 지금 추석 연휴 때도 오물풍선 계속 띄우고 있고요. 지난 주 말에는 미사일 쐈고 지금 보신 그대로 괴음이죠. 소음도 아니고 괴음. 우라늄 농축 시설도 이례적으로 공개했고요. 이거 뭐 규탄받아야 마땅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집권 여당에서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런 의도된 도발에 말려들어서 대한민국이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의문도 동시에 제기되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반복해서 날리고 그다음에 기괴한 형태의 어떤 소음을 전파하고 그다음에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최근에는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북한이 의도하는 것이 사실 명백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이 대북 전달을 날리지 못하도록 강제로 막아달라. 그리고 대북 확성 방송 중단해라. 이런 것들을 지금 이런 도발을 통해서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굴복해서 우리가 할 일을 못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북한에 끌려다녀야 됩니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5년간 벌어졌던 남북 관계거든요. 그 9.19 군사합의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팔을 묶어놓고 북한은 그동안에 포신을 계속 개방하고 미사일 고도화하고 핵 개발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북한이 의도하는 대로 그런 남남 갈등에 말려들 것이 아니라 적어도 북한과의 관계에서만큼은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